우리문화까지 이어졌습니다. 마칠 때까지 쭉 아름다운 시간이 계속될 것 같고요. 오늘은 오늘 우리 마을의 대표님이신 임진수 대표님이 강의를 해주실 분이다. 직접 소개에 이어서 현장 강의가 이어지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저 방금 소개받은 김진수입니다. 마이크 볼륨 조금 올릴게요. 예, 저 오늘 이렇게 금요일날 참 좋은 날인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얼굴 다 아이컨택 했거든요. 꼭 신세가 안 됐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물베기 마을 이야기 좀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물베기 마을 이야기를 말씀하겠습니다. 참조하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 쭉 이야기를 하는데 좀 지루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세종대왕님하고 또 물베기 마을하고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하고 물베기 마을하고 요걸 좀 그 기차점만 찾아보려고 지금 밑에 좀 깔아봤어요. 지금 조선 500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두 사람을 뽑으라고 그러면 바로 세종대왕하고 이순신 장군을 뽑습니다. 맞습니까? 진짜 그 두 분이 참 대단하신 것 같은데. 세종대왕하고 그럼 물베기 마을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걸 내가 한 이야기 해볼게요. 세종대왕이 몇째 아들 태종의 몇째 아들인지 아십니까? 예, 셋째 아들입니다. 그러면 첫째 아들이 장자가 당연히 왕위를 계승하니까 당연히 이제 왕이 돼야 되는데 장자가 누구냐면 양녕대군이었어요. 이분이 이제 왕세자를 책봉받고 세자 활동을 참 잘하다가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그러면요 도인입니다. 즉 앞일을 내다본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볼 때 자기 밑에 막내 동생 밑에 이제 효령대군도 있고 중령대군도 있는데 셋째 동생이 보니까 성분의 자질을 가지고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니까 이분이 어떻게 하니까 얘나 지금이는 정권 잡으려고 다들 혈안이지 않습니까? 내가 내 동생한테 양보할게 이렇게 순순하게 하면은 정권 때문에 나라가 파탄이 나겠죠. 그래서 이분이 했는 행동이 뭐냐 하면 참 긴 도인입니다.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옛날 유교에서 반하는 그런 행동을 다 합니다. 연연집 여자들을 건드린다든지 기생을 궁궐로 들여가지고 파티를 한다든지 온갖 기행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딱 훈구 대신들한테 딱 표적감 아닙니까? 그죠? 폐위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분이 이렇게 폐위를 당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야기 쭉쭉 넘어갈게요. 이분이 이제 그때부터 했는 게 뭐냐 하면 유람을 시작하는 겁니다.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분이 이 동네를 방문해요. 방문하셔가지고 여기서 이 동네를 쭉 훑어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든지 뜻대로 이루어지는 고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자료가 어디 나오냐 하면 남구 도서관에 보면 남구의 유래라는 그 책에 보면 거기 나옵니다. 어느 정도 도인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거죠. 즉 나라 생각, 백성들 생각하기에 자기가 왕을 하는 것보다도 자기 동생 중령, 즉 세종대왕이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런 행동을 해가지고 진짜 그분 아니었으면 우리 한글을 아마 쓰지 못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뭐든지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게 뭐든지 우리 꿈꾸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니까 그죠? 여기서 보면 아까 저 키워드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청소년을 꿈꾸는 지역이고 예술가들이 꿈을 현실로 만드는 지역. 어째 맞아 들어가는 그럼 제가 억지 소리가 아니고 맞아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좀 드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옛날에 프로젝트 할 때 생각대로 프로젝트 그 이름이 나오는 게 저기 바로 저기 있습니다. 생각대로 대구라고 적혀있죠. 저희 거기서부터 출발했는데요.
저기 보면 저 엠블럼을 잠깐 보면요. 사과 모양이죠. 그죠? 그 대구가 옛날에 능급의 고장해서 사과가 유명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대구 사람들은 사과를 다 갖다 버렸어. 그죠? 어느 순간부터 뭐 대구는 사과하고 이 약 전혀 관계가 있지 않더라고요. 또 성주도 갖다 버리고 시원한 걸 찾고 있으니까. 근데 저 버린 사과를 다시 한번 주워가지고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사과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인류의 시본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바로 생각나는 게 이제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 그 사과나무 그 뜻도 있지만 더 크게 이야기하면요. 사람은 다 어머니 자궁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어머니 자궁의 모양이 사과 모양이에요. 저 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그 안에 있었지만 기억은 잘 안 납니다. 그리고 또 사과하면 또 생각나는 게 그 뉴턴의 사과도 생각나죠. 그죠? 그건 과학이죠. 또 세 번째로 보면 또 생각나는 게 어떤 게 있어요? 사과하면 그 아이폰 쓰면 그 애플 있죠, 그죠? 애플. 그리고 지금 요즘 휴대폰이 이렇게 많이 쓰는데 사실 이거 보면 스티브 잡스라는 아주 진짜 혁신적인 생각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의 아이콘이 바로 혁신입니다. 근데 애플이 쓰는 로고가 사과죠. 또 한 군데가 더 있는 게 뭐냐 하면 저 글로벌 도시가 제일 세계적으로 글로벌 도시가 뉴욕입니다. 뉴욕의 상징이 이 사과예요. 빨간 사과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사과가 굉장히 좋은 건데 물론 사과 생산해가지고 뭐 많이 벌어들이는 거, 돈 벌어들이는 것보다도 사실 이제는 정신 세계가 되어버린 거 아이디어 세계가. 이 사과를 다시 주워가지고 저희들은 다시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어떻게? 저 파란색은요, 파란색이 있지 않습니까? 저게 잠재력입니다. 어떤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때 테두리 노란색은 그 꿈의 완성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꿈을 향해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저 빨간 줄, 세 줄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저거는, 그 꿈꾸고만 있으면 안 되니까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건데, 저기 빨간 줄, 세 줄이 꿈꾸고 행동하고, 그 다음에 도네이트, 즉, 나누자는 겁니다. 그래서 3D 이렇게 해가지고 저런 형태가 나오는데, 그리고 하필이면 제 이름을 상급대로 대구, 물론, 오이야 되는데, 대구 그냥 발음 그대로 해가지고 생각대로 되고 참 이거 참 중요한 이야기 같은데 여러분 정말 생각대로 됩니다. 예,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무엇을 이렇게 하겠다고 마음먹었는데 뭐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자면 저 담배 끊으려고 생각 많이 합니다. 근데 한편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되겠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거기 반반이 항상 된다는 생각과 안 된다는 생각이 반반이 있다 보니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만약에 된다는 생각이 100% 같으면 다 이루어집니다. 즉 좋은 생각하면 좋은 생각대로 하고 나쁜 생각하면 나쁜 생각대로 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그렇지 않은지 모르겠는데 오늘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 엠블럼 잠깐 보시고요. 아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지? 그 생각대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종대왕하고요 이야기를 좀 이어하는데 이순신 장군하고 지금 이 동네하고도 연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 동네가 이름이 뭐죠? 대명동이죠, 그죠? 요거하고 좀 관계된다는 생각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언젠가 한번 이제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여러분 뭐 중국에 보면 경극이라고 하세요. 띠용띠용 해가지고 하고요. 경극에 보면 1인극입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고요. 운남성에 가보면 800명의 연극 배우가 나옵니다. 마을 전체 주민들이 다 나와요. 그러면 그 마을 전체 산과 들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아주 웅장한 극을 만드니까 그거 보기 위해서 전 세계 관광객 수백만 명이 찾아갑니다. 이 공연의 힘이에요. 컨텐츠 힘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 혼자 감히 그냥 상상이니까 이 마을에서 그걸 만드는 거 어떨까?
우리 혼자서 하는 거기 있지 않습니까? 판소리 같은 거. 그리고 마을 주민들 언젠가 다 합심 단합해가지고 이 마을 전체를 무대로 해가지고 그런 기구를 만들면 어떨까? 뭐 혼자 이런 상상을 하니까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간 거의 다 됐네요. 저는 이제 생각대로 오늘 어떻게 보면 이 마을에서 이제 주제인데 끝나고 나서 질문을 안 받겠습니다. 이건 내 혼자 생각이니까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서 뭐 술 한잔 하자 하면 그때는 뭐 서로 저거리 받거니 하겠는데 저는 이런 꿈이 있습니다. 아마 2025년 되면 내 나이가 60살 될 건데요. 이 거리에서요. 청소년이든지 예술가든지 그냥 길거리에 이렇게 자판 깔고 그림을 그리고 그 옆에 악기를 연주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자연스러웠으면 좋겠습니다. 이 동네에서는 보면 악기 메고 다니고 그 미술 그림 그리다가 보면 앞치마 그림 떨어지니까 앞치마를 이렇게 두잖아요. 그리고 또 보면 저기서 무용 연습하다가 무용복 입고 또 이쁜 학생이 무용복 착 달라붙고 그림을 밟아요.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이 동네는. 하도 많이 보니까. 근데 다른 동네 가서 그런 악기 메고 가면, 저 뭐지? 쟤는 키는 요만한데 악기는 자기 몸보다 크지? 왜 쟤는 뭐 아침에 입고 돌았지? 좀 이상하게 보는데 이 동네에서는 그런 모습이 예사롭습니다. 그냥 번화한 광경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10년 뒤에 이 동네에서 진짜 그림 공연이라든지 그냥 예술 활동하는 거 서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공연을 누군가를 내가 만들고 누군가를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생산하고 소비하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러웠으면 좋겠다는 것이 내 꿈입니다. 그리고 이런 꿈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제 애들이 다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 가고 이제 대학교 들어갔는데 부모님이요 집구석에 아들이 이렇게 있으면 야 집에서 좀 잠만 자지 말고 좀 일나가 물베기 마을 좀 갔다 온나 청소년들한테 부모가 안심하고 저가고 뭔가 새로운 걸 배우고 리프레시 되는 창조할 수 있는 힘을 생길 수 있는 그림 그리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고요 세계 각지에서 정말 끼와 꿈이 있으면 물베기 마을에 가가지고 내가 한번 이 꿈을 펼쳐봐야 되겠다. 우리 청년들이 패션을 꿈꾸면 밀라노 가고 파리를 가고 예술을 꿈꾸면 프랑스를 가고 그러듯이 정말 이런 것들을 하고 싶으면 야 물베기 마을 가면 그 생각대로 다 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다 퍼져가지고 세계 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꿈도 꾸요. 그 예술가들은요 틀에 갇히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어떤 정형화돼요 틀에. 근데 또 이분들도 사회를 살아가는 사회인이다 보니까 틀에 벗어나면 굉장히 불안하고 궁핍해합니다. 실제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제도적인 틀이나 뭐 제도적인 뭘 하면은 좀 이때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럼 마을이라는 기반 아래서 정말 왕성한 예술 활동을 하면서 마을이라서 내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물베기 예술 마을이 그런 마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한테 안정된 틀도 제공하고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수 있는 틀도 제공할 수 있는 그게 그 틀이 제 마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혼자 꾸는 꿈입니다. 이제 한 번씩 이제 보면 자다가 느끼는 괜히 멋있는 꿈인데 이 꿈입니다. 한 10년 뒤에 내 나이는 60 돼가지고 태수라든지 욱질이라도 와가지고 야 우리 10년 전에 이런 이야기 했었지. 정말 그때 지금 했는 이야기를 이 거리가 그렇게 바뀌었을 때 그냥 조용히 뒤에 앉아가지고 카페에서 커피나 유경희 선생님 그 좋아하시는 차를 한 잔 마시면서 그땐 그랬었지. 그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는 게 제 꿈입니다. 자 여기까지